우리는 모두 어렸을 때부터 자전거를 알고 사랑해왔고 이제 자전거라면 눈 감고도 탈 수 있을 정도예요. 그렇다면 왜 클래식을 바꾸려는 걸까요? 때로는 바퀴를 새롭게 디자인하면 훨씬 더 편안한 라이딩을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자전거에도 캐터필러 바퀴가 달릴 수 있어요. 네, 조금 펑키해 보이지만 실제로 타면 꽤나 시원하게 달릴 수 있어요. 자전거는 모양만 다양한 것이 아니라 놀라운 재료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대나무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자전거 소재가 아니죠? 이 멋진 아이디어는 가나에서 자선 프로젝트로 시작되었고 이후 마이부라는 브랜드로 발전했습니다. 이 자전거는 가나에서 수작업으로 제작되고 독일에서 마무리 작업을 거쳐요. 또한 걱정하지 마 라는 뜻의 하쿠나 마타타가 적혀 있어 여유로운 크루즈 여행의 안성맞춤입니다. 일반 자전거뿐만 아니라 오토바이도 이러한 업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라이드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 모터바이크는 모든 종류의 지형과 기상 조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다목적 사계절 트랙을 갖추고 있습니다. 눈길 지형에서는 접지력과 하중 지지력을 향상시켜 거친 환경에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특수 트랙이 있습니다. 1930년 존 아치볼트 퍼부스는 자신의 최신 특허인 다이나스피어라는 독특한 차량을 소개했습니다. 언뜻 보면 사각형 모양의 구멍으로 덮여 독특한 패턴을 만들어내는 매우 특이한 디자인의 타이어로 착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바퀴 안에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발명가가 직접 자신의 발명품을 시승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처음에 존 아치볼드는 소형 전기 버전과 가솔린 엔진으로 구동되는 두 가지 프로토타입을 개발했어요. 가솔린 모델은 2.5마력 또는 6마력을 자랑하며 최고 속도가 시속 40에서 48km에 달했습니다. 이 프로토타입은 높이 3m, 철제 격자로 제작되었으며 무게는 약 450kg이었습니다. 다음 버전은 지면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가죽 안감으로 덮인 10개의 외부 후프가 특징입니다. 운전석과 모터가 하나의 장치로 결합되어 외부 후프의 내부 레일을 따라 달리는 바퀴에 장착되었어요. 전진할 때 이 장치는 구형 레일 오르기를 시도하여 격자형 케이지가 앞으로 굴러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운전자는 원하는 방향으로 핸들을 기울여야 했기 때문에 스티어링은 매우 기본적이면서도 어려웠어요. 재밌는 사실, 존 아치볼드에게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역사적인 공동 발명가가 있었어요. 정확히 공동 작업은 아니었지만 존 아치볼드는 레오나르도의 작품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해요. 이 발명품은 거의 100년이 지났고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는 건 짐작하셨을 거예요. 어쨌든 길거리에서 볼 수는 없으니까요. 작동은 될까요? 네, 잘 움직이긴 했지만 제동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네, 어디가 다소 제한적인지 알 것 같네요. 그래서 존 아치볼드의 거대한 타이어 모양의 자동차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30년 후인 1960년대에 타이어 회사 구디어는 불이 들어오는 타이어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기발하지만 다소 엉뚱한 아이디어를 떠올렸어요. 이 타이어는 합성 고무 한 조각으로 만들어졌고 휠 내부에 전구를 장착하여 타이어 전체가 밝게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다양한 색상을 제공하려는 계획이었는데 이 타이어는 어두운 곳에서는 멋지게 보였지만 젖은 상태에서는 성능이 좋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급제동을 하면 녹아내리는 고약한 버릇이 있어 안전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 아이디어는 보류되었습니다. 공항에서 거대한 기저귀처럼 생긴 것을 머리에 쓰고 있는 사람을 발견했다면 친구들과 웃으며 공유하기 위해 몰래 사진을 찍는 것은 잠시 보류하세요. 그 괴짜는 사실 오리지널 낮잠 베개라는 멋진 물건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꽤 만족스러워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 제품은 빛을 차단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책상에서 졸고 싶을 때 손을 넣을 수 있도록 상단에 2개의 구멍이 있어요. 머리를 쿠션처럼 받쳐주면서 숨을 쉽게 쉴 수 있도록 코와 입 부분이 잘려 있습니다. 기괴한 중세 가면처럼 보이는지 헤비메탈 콘서트에서 나온 의상처럼 보이는지 결정할 수 없죠. 하지만 실용성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높이가 45cm라 단거리 비행을 위해 기내에 휴대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초장거리 대서양 횡단 여행에서는 필수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머리에 쓸 수 있는 이상한 물건들을 다 보여주지 않았어요. 이것 좀 보세요. 헤드 크레인입니다. 일반 사람처럼 시리얼을 그릇에 붓는 대신 이 우유 동력 유압 크레인 장치를 사용할 수 있어요. 팔은 우유로 채워진 주사기로 작동하며 대형 산업용 굴착기의 유압 장치를 모방했어요. 플런저를 밀고 당겨서 팔을 움직이고 상자에서 그릇으로 시리얼을 옮기기만 하면 됩니다. 피날레요? 흰색 플랜저를 아래로 눌러 우유를 그릇에 부으면 아침 식사가 완성됩니다. 이 크레인 기기는 마음에 들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제품이 있어요. 일본의 여름철 필수품인 네온 포켓입니다. 마치 몸에 에어컨을 부착한 것과 같아요. 이 웨어러블 에어컨을 목에 걸거나 옷 속에 넣어 다니면 센서가 신체 활동을 감지하고 자동으로 냉방 수준을 조절합니다. 따라서 편안함을 유지하고 배터리 수명을 절약할 수 있어요. 이 혁신의 아이디어는 35년 전 소니 엔지니어가 동남아시아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 떠올렸습니다. 그가 발견한 많은 요소들을 종합한 결과 펜 자켓과 같은 개별 냉각 시스템이라는 개념이 탄생했어요. 2004년에 최초의 펜 자켓이 출시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빠른 배터리 소모와 잦은 오작동으로 불편한 점이 많았지만 올해 들어 특히 야외 근무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다시 높아졌습니다. 새로운 디지털 제어 자켓은 허리 부분에 2개의 선풍기가 장착되어 있어 부드러운 바람으로 개인용 마이크로 환경을 조성하여 착용자가 시원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에 끊임없는 방해 없이 얼마나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이것이 바로 암페어 트랙션 타이머의 아이디어입니다. 작동 방식은 이렇습니다. 휴대폰을 특수 상자에 넣은 다음 기기에 대한 액세스를 차단합니다. 테크 프리 타임의 시간을 설정하고 타이머가 끝나면 휴대폰에 다시 액세스할 수 있어요. 네, 아까 불안하셨죠? 개발자들은 이 스마트 타이머가 집중력을 높이고 휴대폰 중독으로 고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훌륭한 선물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용자가 일상의 일부로 더 깊은 집중력을 발휘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아니면 자제력을 키울 수도 있고요. 무료입니다.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신발을 발명한 한 남자의 재미있는 인디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서 영감을 받은 이 신발은 물 위를 걸으며 수면 아래를 유영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신발은 사용자의 다리에 부착된 대형 전기 모터와 프로펠러로 구동되어 제트스키를 연상시킬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작아서 그 자체로 독특한 발명품이에요. 조금만 연습하면 물 위로 뛰어나와 수면을 따라 활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발명을 시도한 사람은 이 사람뿐만이 아니었어요. 서머콜로 채워진 특수 제작된 거대한 신발을 이용해 물 위를 걷는 기발한 방법을 고안한 드와르카 프라사드를 만나보세요. 이 신발은 각 발에 딱 맞고 서머콜로 채워진 노가 달려있어 부력을 더해줍니다. 가벼운 서머콜은 적당한 양의 부력을 제공해요. 워터슈즈는 렉신 시트에 접착된 2개의 플로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뒷발 지지대가 있는 금속 스트랩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또한 너무 멀리 떨어져 표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서로 묶여 있어 제어하기 쉬워요. 인도에서는 보트 외에는 수역을 횡단할 수 있는 대안이 많지 않아요. 수륙 양용 자전거는 공기를 채운 플로트와 프로펠러를 사용하는 수륙 양용 자전거가 한 가지 옵션이에요. 수륙 양용 자전거는 80년대에 발명되었지만 인도의 시골 지역에서는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양이를 키우며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원하지만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발명품입니다. 쥐와 생쥐를 쫓아내기 위해 고안되었지만 설치류에게 효과가 없었어요. 게다가 긴 하루를 보낸 후에도 안아줄 수 없었어요. 긍정적인 면은 소파가 찢어지거나 집에 원치 않는 선물을 가져다 주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이 발명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전자 반려동물을 발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상한 자전거는 있을지 몰라도 실제 고양이의 낑낑거리는 소리를 대체할 수는 없을 거예요. 제 말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절친 휴대폰에 실망한 적이 있나요? 셀 수 없을 만큼 많다고요? 항상 최악의 순간에 배터리가 다 떨어지는 것 같아요. 충전하는 것을 깜빡하거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에 도착한 적이 있으시죠? 그리고 토네이도처럼 신호가 잡히지 않는 긴급 상황에서는 휴대폰이 얼마나 쓸모없을 수 있는지도 잊지 마세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무선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친구들과 계속 연결할 수 있는 메시타스틱이라는 멋진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암호화된 메시지를 위해 로라라는 무선 대역을 사용하는 마법과도 같은 기능입니다. 말 그대로 어떤 외부 조건에서도 작동합니다. 또한 각 기기는 메시지의 범위를 확장하는 중계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재해 복구 또는 잔여를 감시하는 데 적합합니다. $25 미만으로 스타터 키트를 구입하여 메시타 스틱의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GPS 모듈과 배터리만 추가하면 나만의 비공개 채널을 만들 수 있어요. 자녀가 외출할 때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가 어디에 있는지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한다면 낮은 비트 속도 오디오를 전파를 통해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양손이 바쁠 때 도와줄 여분의 팔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과학자들이 횡격막 근육만으로 로봇 제3의 팔을 제어하는 방법을 알아냈어요. 정말 간단합니다. 이 놀라운 발견은 스위스에서 멋진 제3의 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연구진은 지원자들에게 외골격 팔과 횡격막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센서 벨트를 착용하게 하고 가상세계를 VR로 탐색하게 했습니다. 61명의 지원자들과 150회 이상의 세션을 진행한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에 세 팔을 제어한 것이 매우 쉽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세 번째 팔을 사용하면서 채팅을 하거나 주변을 둘러보는 등 멀티태스킹도 가능했습니다. 최근 패스트푸드점에서 완전 자율주행 배달 서비스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즉, 픽업부터 배송까지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플라이트렉스라는 이름의 이 업체는 2017년부터 드론을 이용해 배송을 해왔으며 소매 및 식품 분야의 유명 업체들과 협력하여 빠르고 저렴한 배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스캐롤라이나와 텍사스에서 높이 비행하고 있으며 전국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신뢰할 수 있는 드론을 사용하여 더 빠르고 저렴하게 배송하는 것입니다. 주문이 준비된 후 5분 만에 문 앞에 도착할 수 있으므로 정말 빨라요. 플라이트렉스는 고객 수가 크게 증가했으며 2023년도에 장거리 드론 배송에 대한 FAA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유니레버, 파파존스 같은 대형 브랜드와 파트너십을 맺으며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모노캡 아울 프로젝트는 농촌 지역을 지속 가능하게 이동할 수 있는 멋진 모노레일 차량을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모노캡은 별도의 지지대 없이 일반 레일 위에서 스스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영리한 소형 자율 모노레일 차량입니다. 슬림한 디자인으로 양방향으로 단일 선로를 따라 이동할 수 있어 독특한 철도 모빌리티 아이디어의 안성맞춤이죠. 특히 시골 지역의 오래된 철도 노선을 되살리는 데 있어 일반적인 교통수단보다 훨씬 더 흥미로운 주문형 서비스 옵션과도 같습니다. 모노캡 아울 팀원 모두는 농촌 지역 이동수단의 혁신을 꿈꾸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인구가 적은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한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옵션이 부족합니다. 오래된 철도 노선을 재가동하는 것은 좋은 시작이지만 이를 실제로 실현하려면 참신한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이 소형 자율주행 철도 차량은 철도 여행의 장점을 주문형 예약 및 멋진 디지털 내비게이션 시스템과 결합합니다. 여기 보세요. 이 이상하게 생긴 물체의 정체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이동 중에도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접이식 태양광 패널이 달린 이동식 태양광 컨테이너입니다. 패널을 꺼내서 펼치기만 하면 어디서든 친환경 에너지로 장비와 건물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솔라 컨테이너는 완전히 펼쳤을 때 길이가 약 122m까지 확장되며 240개의 태양광 패널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구조 임무나 야외 이벤트와 같은 온-오프 그리드 용도에 모두 적합합니다. 설치하는데 5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 매우 간편합니다. 패널을 쉽게 접고 펼 수 있는 자동 컨베이어 시스템도 있습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태양광 발전이 시작됩니다. 이 이동식 태양광 컨테이너를 개발한 오스트리아 회사 솔라커는 이 컨테이너로 약 32가구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요즘은 가상회의가 대세입니다. 원격 채팅은 멋지지만 솔직히 말해서 대면 회의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 서로를 보고 서로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여전히 밋밋하고 2D입니다. 아니면 전에는 그랬었다고나 할까요? 하지만 홀로커넥트의 홀로박스는 홀로그램의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이 멋진 장치를 사용하면
펑키한 상자 안에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실물 크기의 홀로그램을 수사할 수 있습니다. 플러그를 꽂고 인터넷에 연결하기만 하면 끝입니다. 홀로그램이 준비되었습니다. 여러 개의 상자를 연결하여 자동차나 그 밖의 큰 물건을 전시할 수도 있습니다. 홀로그램은 원격 커뮤니케이션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기술입니다. 누군가와 채팅을 하면서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3D로 상대방을 볼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또한 프레젠테이션, 교육 세션, 광고 등 무엇이든 개인적인 느낌을 더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멋진가요? 아니면 소름 끼치나요? 격자 블록을 사용하여 자율적으로 구조물을 만들 수 있는 로봇 시스템인 나사 에임스 연구센터와 KBR의 엔지니어들이 만든 최신 작품을 확인해 보세요. 사이언스 로보틱스에 실린 논문에서 이 로봇과 블록이 어떻게 함께 작동하여 놀라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지 설명합니다. 미래의 달 탐사를 위해 설계된 이 로봇은 우주 비행사가 도착하기 전에 대피소를 위한 기초를 놓을 수 있습니다. 세 대의 로봇이 함께 작동하여 이케아 가구를 조립하는 것처럼 모서리가 꼬불꼬불한 블록을 운반하고 연결합니다. 이들은 이미 나흘 만에 256개의 블록으로 만든 쉼터와 같은 인상적인 구조물을 만들었습니다. 이들이 달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브렉퍼스트 인터랙티브 진주 조형물을 체험해 보세요. 아침 식사와는 상관없어요. 그저 회사 이름이에요. 아이콘 오브 더 씨라고 불리는 거대한 유람선 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멋진 작품은 파도와 별똥별이 넘실대는 바다의 분위기를 모방한 것으로 각 타일은 깔끔한 피보나치 수열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카리브해의 실시간 데이터를 사용하는 이 조형물은 현재 날씨와 조수에 맞춰 끊임없이 변화하며 눈앞에서 바다를 생생하게 재현합니다. 이 발명품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진 못하겠지만 영혼을 위로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시애틀에 본사로 둔 스타트업 제트 옵테라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이 스타트업은 블레이드가 없는 추진 시스템을 갖춘 혁신적인 수직 이착륙 비행체를 개발하여 조용하고 안전하며 빠른 도심 비행의 미래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2050년이 되면 인구의 70%가 도시에 거주하게 되어 거리는 혼잡해질 겁니다. 하지만 제트 옵테라의 유체 추진 시스템은 공기압 기술을 이용해 조용하게 작동하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제트 옵테라는 또한 미 공군을 위한 고속 수직 이착륙기를 개발 중이며 2026년까지 승객을 태울 수 있는 프로토타입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정말 기대돼요.